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번 달의 청약건들은 잘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증시 입성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안타 제17호 스펙을 시작으로 해서 설지나 2월 초까지 줄줄이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죠. 미트박스 글로벌, 유안타 17호 스펙 두 개의 상장일 체크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회사였어요.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 매출액 기준의 PSR로 공모가를 산정하면서 고평가된 느낌이 조금 강하기는 했고요. 공모가는 하단인 19,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우리사주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대에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약도 당연히 0% 전혀 없고요.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에도 변동이 1도 없겠죠.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8.97%, 약 412억 원의 규모입니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 순서입니다. 상장일에 유통 물량 들고 있는 기존 주주 누구냐? 벤처금융과 기타 기존 주주들이 있는데요.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그나마 2019년의 단가는 18,152원으로 공모가 19,000원하고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요걸 제외하고는 모두 발행가액은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이미 다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엑시트 물량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굉장히 불안 요소인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0%, 유통 가능 물량은 38.97%로 조금 많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53.8%인데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 아래다. 유통 가능 금액은 412억 원, 시가총액은 약 1,056억 원으로 참으로 정말 애매한 조건들이지만 그래도 25년의 종목들 중에서는 1월 종목들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미트박스 글로벌이 딱히 예쁜 구석이 없기는 한데 그나마 가벼워서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면 25년의 수급은 나쁘지 않다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 공모주들의 성과를 보면 작년 12월은 꽤나 좋았습니다. 근데 갈만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거예요. 파이메딕스나 벡트, 위츠는 확실하게 가벼웠고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할인이 되면서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지거나 비교적 가벼워지거나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트박스는 기존 주주의 단가도 그렇고요. 사이즈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크게 기대를 할 만한 조건은 아닌 거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 PSR이 마음에 안 들어서 PER을 기준으로 그리고 비교 기업도 육류 유통업체들로 선정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25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약 2902원, 공모가보다 딱 10% 높은 정도로 계산이 됐어요. 이마저도 미래 추정치 기반이기는 한데 이제 25년에 들어섰으니까 25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해보는 수밖에요. 그래서 욕심은 안 부리고 10에서 20% 정도만 올라도 굉장히 기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제시한 방식대로 PSR,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작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매출액은 약 1,001억 원 정도고요. 실리콘투와 블루엠텍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PSR 평균치는 약 2.09배.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면 무려 37,629원이 나오거든요. 거의 더블 수준, 공모가의 더블 수준.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실리콘투의 PSR을 미트박스에 적용하는 건 매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 구간만 준다고 하면 좀 땡큐고 기대치는 낮게 가져가 보겠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보면 얘는 섹터나 밸류, 기존 주주의 단가 등등 기대되는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수익 조건이 만들어질 확실한 그런 포인트들은 없어요. 비교적 가볍다라는 거 외에는. 근데 그나마 가볍고 24년의 첫 번째 상장이니까 요 처음이라는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좀 많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 단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비례 손익 분기점이 약 6.1% 정도가 되거든요. 약 2159원. 요 위에서는 팔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유안타 제17호 스펙과 동시 상장이잖아요. 유안타는 100억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도 뭐 종목 하나 정도의 유통 가능 금액 수준이라서 수급이 괜찮게 들어온다면 둘 다 움직이는 건, 둘 다 수익 구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반 종목과 스펙이 동시에 상장했던 케이스들을 좀 찾아보면요. 보시면 동시 상장하는 일반 종목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대신 19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반응이 약간이라도 나왔습니다. 오히려 성우나 사이냅소프트에 비해서는 스펙이 더 좋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동시 상장임에도 스펙들이 최소 30% 이상씩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던 스펙들을 보면요. 키움 11호부터 신한 14호까지 가장 마지막에 상장을 했던 신한제 14호 스펙이 고가 기준 25%밖에 못 가면서 갑자기 스펙이 힘을 잃었거든요. 스펙은 사이즈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한 14호가 약간 부진하게 끝났어서 유안타 17호도 별로 반응이 없을지, 아니면 올해 첫 번째 스펙 상장인 유안타 17호부터는 다시 스펙도 이상 급등을 약간은 해주는 그런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줄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좀 스펙들이 잠잠할 때 갑자기 유안타 스펙들이 뜬금없이 터지면서 흐름을 새롭게 만들었던 경우들이 있기는 해서요. 내일 유안타 17호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어찌됐든 내일의 종목들이 25년 일반 공모주에도 그리고 스펙주에도 어떤 첫 이미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안타 17호 스펙은 비례 기준의 손익분기가 4.3% 정도 됩니다. 네, 요거 기준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팔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희망찬 기운을 듬뿍 담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만나요. 안녕.